전라북도가 새해 중점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를 뽑았습니다. 또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준비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폭설 등으로 무너진 축사를 다시 짓는 재축이 인허가 절차 때문에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농가들이 이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 문제와 국정교과서 대응교재 개발 등을 놓고 올해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수혜 비율은 10%가 안 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를 선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위해 금융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중점 사업으로 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를 뽑았습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국제공항 건설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무산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금융타운 조성 같은 사전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10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함께 국내외 금융 투자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차질 없는 준비,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연내 도입과 메가 탄소밸리 국가사업 추진 등도 올해 10대 핵심 과제로 뽑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사자성어를 무실력행으로 선정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장했던 말로 모든 일을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삼성이 2021년부터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당초 삼성이 약속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어렵다면 바이오 산업 분야의 투자도 가능하다며 삼성의 약속이 실제로 입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설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축사가 무너졌을 때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재축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농가들이 이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축사는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지붕이 주저앉아 돼지 수백 마리가 갇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복구를 하지 못해 농민은 헐값에 돼지들을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축사를 다시 지으려면 인허가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돼지를 옮겨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그냥 갖다 내쏘는 기분, 그런 기분이죠. 폭설과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축사가 무너질 경우 그 대지에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걸 재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신축과 증축 등 다른 건축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철거 작업하고 허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제하거든요. 바로 인허가를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그 건축주가. 이러다 보니 살아남은 가축을 장기간 옮겨둘 공간이 없는 경우 헐값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발휘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신고만으로 빠른 재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생명체들을 더 이상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천재지변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한길 계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의원이 내일 열릴 전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탈당과 관련된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내일 오후에 열릴 신년 인사회 때 10명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혀 탈당설이 거론되는 김관영 의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윤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신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정동영 전 장관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당 측은 전북의 신당 새머리를 위해 정 전 장관의 합류가 절실하다고 보고 안철수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조만간 정동영 전 장관을 만나 신당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18일 야권 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이달 2일에 각각 순창에 들러 정 전 장관의 합류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야권 신당이 이번 주 전북과 서울에서 잇따라 창당 대회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 전북도당은 오는 9일 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당 창당 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은 오는 10일 서울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어 조만간 전북도당 창당 대회를 열기로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신당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간 대립 관계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 문제와 국정교과서 대응교재 개발 등으로 법적 공방마저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정부는 시행령까지 고쳐 압박하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전북을 포함해 7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에 맞서 제작되는 대안교과서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역사 대안교과서 제작에는 전북과 광주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달 20일쯤 집필전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발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에 대해 정부가 직무이행명령과 법적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로 체험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필평가 부분을 전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예산 실태를 점검하고 검찰도 직권 남용 혐의로 교육감을 기소한 상태여서 올 한 해 각종 교육정책 추진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학생의 학원비를 지원해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를 늘리지만 수혜 비율은 10%가 안 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중학생 A군은 지난해 가을부터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A군은 학원비의 10%만 내고 나머지 90%는 전주시와 학원이 대신 내주는 덕입니다. 전주시는 이처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학생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학부모와 학생의 90%는 사교육비 부담은 줄고 성적은 올랐다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공부도 쉬워졌대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고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한 달에 200명인 지원 학생을 올해는 240명까지, 지원 기간은 10달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부터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지원을 해서 중단 없이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지만 예산 한계로 수혜 학생 비율은 10%가 안 돼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학생은 수혜학생보다 10배 이상 많은 2,700명에 이릅니다. 또한 2천여 곳의 학원 가운데 280여 곳에 불과한 이용 가능 학원을 늘리는 일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학원비 지원과 별도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스포츠 광자 수강을 위해 한 달에 7만 원씩 지원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7개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교육감이 법령상 고유직무인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는 7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기회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오늘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간 전북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집니다. 또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흡연자들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보건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치아가 약해진 노인에게 틀니와 임플란트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보조기구입니다. 하지만 2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새해부터 노인들은 부담을 조금 덜게 됩니다. 만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대신 평생에 딱 2개에 한해서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보험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해부터는 또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9만 원가량인 병원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마치면 혈압계 등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를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전북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합니다. 또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를 배치해 어느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든지 1시간 안에 이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의식이 나쁘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사망할 뻔한 환자들도 살아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해부턴 만 12세 이하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이 무료로 바뀝니다. 또 가출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전용 승강장을 만듭니다. 전주시는 올해 2억 2천만 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한옥마을과 전동성당 등 14곳에 장애인 전용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버스 승강장 주변에는 점자 블럭과 점자 안내판 등이 설치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문형표 이사장의 출근을 막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메르스 사태 책임자를 국민연금공단 수장으로 내려보냈다며 지난주에 이어 문형표 이사장의 출근을 막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이 800억 원이고 경영 안정 자금이 750억 원, 벤처기업 육성 자금이 50억 원입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화재 발생은 늘었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1,962건으로 2014년보다 18.8% 늘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재산 피해는 75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각각 23%와 26%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라북도 교육청 등 각 기관과 단체가 오늘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무식에서 올해 전라북도 출범 120주년을 맞아 현안들을 실속 있게 추진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를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전조방송도 신효균 사장과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도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11.1도, 전주는 9.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전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후 들어 해제됐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춥다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전조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에이스 안전유리 임직원들이 2천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김제시 진봉면 관기마을 주민들이 53만 3천 원, 상순의 마을 주민들이 31만 원, 규동마을 주민들이 28만 2천 원, 하순의 마을 21만 4천 원, 다상마을 주민들이 20만 7천 원, 정당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길곶마을 15만 6천 원, 소평마을 15만 3천 원, 신고사 마을 주민들이 11만 3천 원, 진안군 북이면 원세동 마을 주민들이 43만 5천 원, 가정마을 37만 1천 원, 신덕마을 24만 원, 부안마을 주민들이 22만 7천 원, 서판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운장마을 주민들이 20만 8천 원, 신국마을 주민들이 20만 1,500원, 승강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적천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우정마을 주민들이 17만 3천 원, 중국마을 16만 원, 큰터골마을 주민들이 15만 6천 원, 신리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전주시 인우동 아중현대아파트 분여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